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일요 포커스 순서입니다. 벚꽃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벚꽃 피는 순서가 아니라 지역대학 전체가 순서 없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 전체가 줄줄이 미달 사태를 빚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는 지역대학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박민서 목포대학교 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혁재 전라남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문 전라남도 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목포대 박민서 총장님께서 올해 지역대학 상황 어떤 실정인지 목포대를 포함해서 전국 지역대학의 상황을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방대학의 위기가 언론상에 보도되다시피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지방대학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령 인구 감소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령 인구가 2019년에 52만 명, 2021년 42만 명, 2024년에는 37만 명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과 5년 사이에 학령 인구가 15만 명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정원의 48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 2024년은 대학 신입생이 11만 명이 부족합니다. 2022년 우리 대학의 입학 정원이 1,675명입니다. 상황을 단순화시켜 보면 2024년에는 우리 목포대학 같은 규모의 대학이 65개 이상이 입학 충원을 한 명도 입학시키지 못한다는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합니다. 강주 전남만 보더라도 2021년 강주 전남 지역 4년제 대학의 경쟁률을 분석해 보면 어느 한 곳도 신입생을 정원 내 충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입학 정원율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런 엄중한 위기적인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감축과 미충원의 문제는 지방대학의 중심으로 해서 전개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원 감축과 학생 수 감소는 미충원을 넘어 대학 폐교에 이르게 됩니다. 폐교한 대학의 사례들을 보면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사회는 상권과 활력이 사라져버리는 황폐화된 도시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야기만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2021학년도 올해죠. 전국적으로 지역대학 대학 신입생이 48만 명이었는데 2024학년도 되면은 11만여 명이 부족할 것이다. 지금보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목포대학 같은 규모의 대학 65개 이상의 신입생 한 명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가 결국엔 나가도 지역 전체 교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학생들은 또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또 일자리가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러한 파급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을 좀 내려주셨는데요. 자, 우리 이혁재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총장님 잠깐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총장님 말씀 들었기도 했고 최근에 올해 대학 입시의 경쟁률을 보면서 지역 신문에서 보면 네. 충격이다 그랬어요. 네. 대부분의 지역 대학, 특히 거점 국립대마저 미달됐기 때문에 네. 전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이란 말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통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전직이 입학사정관이었기 때문에 네네. 교육계에 종사하신 분들은 이미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작년 또 출생아 수가 전국적으로 네. 27만 명입니다. 제가 1970년생인데요. 그때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 27만 명이 전부 다 대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18년 후에
그 18년 후에 대학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5, 6년 후 문제가 아니라 18년 후가 되면요. 현재 대학의 절반 이상의 입학 정원이 줄어든 효과가 발생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특히 대학이 늦었어요. 이제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현재의 모습은 우리 지역 대학이 그동안에 준비하지 못한 그런 네. 자업자득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은 좀 이따 해보고요. 일단 우리 총장님 말씀 듣고 한번 반응을 한번 들어보는 순데 우리 김태문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어떻게 예. 들으셨습니까? 저도 방금 이 의원님 말씀처럼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 전남교육청에서는 그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원인으로 진단했던 학령 인구 감소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학생이 아예 없는 거죠. 학교가 문을 닫았고 벌써 800여 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남은 학교가 이제 840개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 여파가 그대로 대학으로 미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 결과론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한 결과가 이제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말씀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미 예견됐기 때문에 충격이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초중고등학교 폐교 문제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미 더구나 이런 문제들이 예견됐지만은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적으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은 좀 반성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본격적인 토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해 볼 문제는 이 지역대학 위기, 이 대학만의 문제인가 과연? 지금 뭐 앞서도 기조 발언에서 우리 박민서 총장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은 이 일자리 문제, 뭐 학생 수급 문제,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는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 지역대학의 위기, 대학만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크게 보면 대학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국가의 가장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발전의 초석은 대학이 만들어 놓은 그 훌륭한 인력들이 가서 역할을 하고 생산이라든가 또 전문 인력. 실질적으로 국가 사회에서 대학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저는 심대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와서 보면 대학의 존재 가치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일반인들의 인식이 너도 나도 갈 수 있는 것이 대학이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대학의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출생 인구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그 대기업 사무총장도 어서 이야기하길래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출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 또 이번에 27만이라 했죠. 그럼 20년 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보면 문제는 뭐냐. 모든 것이 수도권의 중심이 돼 있어요.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 인구가 50%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는데 수도권의 면적이 11.8%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활동 기반이 수도권인데 2017년 지역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 사업체 수가 47%, 취업자 수가 50%, 연구개발비가 69%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지방은 대학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것이 격차가 너무 현격하게 차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만 보더라도 군산이 GM대우라든가 현대중공업이 나오면서 군산 도시가 그렇게 활력이 넘치던 도시가 크게 2, 3년 내에 쇠퇴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대학까지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도 무너지고 지역도 무너지면 대학이 무너진다. 결국은 공통 분모는 뭐냐?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대학의 지금 위기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더 크게는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돼야지 어느 정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태문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 지역대학 위기 대학만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총장님의 말에 일감 공감하면서도 대학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해법은 함께 해결해야만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올해 이런 이 충격이 아까 충격이라고 말씀하신 이 학생 충원율이 낮았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유학생들이 사실상 많이 이렇게 못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또 정시 비율이 올해부터 확대됐습니다. 교육부 정책이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 많이 채웠던 지방대학들이 이제 정시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도 나름대로 눈물 나는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학과 초중등교육도 이제는 본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방자치단체 등등이 함께 나설 때 그리고 하나 중요한 주체가 빠져 있는데 지역의 산업체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그 대책 부분은 세 번째 주제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예. 지금 지금 우리 김태봉 과장께서는 이 대학의 위기 문제 일차적인 책임은 지금 대학에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는데 우리 이혁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지역의 교육 환경과 일자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지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인재 유인 잠재력 지수라는 지수인데요. 네.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마그넷 요소, 그러니까 마그넷이 자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자석처럼 역의 인재를 지역을 흡수하는 그런 환경이고 요소이고요. 인큐베이터 요소입니다. 인큐베이터처럼 영유아를 네. 교육하듯이 지역의 인재를 이제 교육시키는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대학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대학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인재 유인 잠재력 지수를 이제 전국의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를 살펴봤더니 네. 전남이 15위, 그다음에 전남과 환경이 비슷한 경남, 강원, 전북. 그러니까 최근에 지역 대학 미달 사태가 발생했던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네. 인재 유인 잠재력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전남이 15위라면은 네. 16개 광역 시도 중에 뒤에서 두 번째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예. 네. 예, 다 예상했다시피 서울, 경기, 네. 대전, 울산 등이 아주 인재 비교 우위형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그 지역의 대학의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성장 지수가 달라진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포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 네. 목포대학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포의 경제나 문화나 정치, 어떤 목포의 어떤 리더들 출신들이 대부분 목포대학교 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목포 시내에 있는 목포과학대를 살펴보면 네. 목포과학대 출신들이 또 목포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또 목포과학대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도 만약에 목포대나 목포과학대가 목포에서 사라진다면 예. 과연 목포는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아무런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대학과 그 지역은 아주 필수 관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역 대학 위기의 원인을 대학 내부와 외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지역 대학이 계속 이렇게 미달 사태를 빚고 2024년도 되면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65개 대학이 전국 이제 그 입학생을 받지 못할 수준에 이른다라고 하면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어떻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 이 부분은 이혁재 의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참담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반 이상의 현재의 대학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네. 그렇다면 과연 그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끔찍할 정도의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그나마 가장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 대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어떤 자문을 구할 때는 바로 근처에 있는 지역 대학의 교수님들에게 아니면 그 협력단에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한 일부분이지만 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은 거의 고사할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역 대학의 이런 미달 사태가 지속되면은 우리 지역 또 지역 교육계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어떤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네. 초중고에 다니는 유초중고에 다니는 아이들,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많이 부러워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터를 잡고 지역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이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방의 대학마저 사라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붕괴 속도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대학 입시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당 부분 대학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사실은 네. 대학의 R&D 시설도 네, 이용하고 네. 예.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자기 기록으로 남겨서 대학 입시에도 좀 유리하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이제 불가능해지겠죠. 그러면 네. 뭐 거의 대학 초중고도 같이 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총장님 어떻습니까? 지역 대학의 이런 위기 상황이 지역에 앞으로 미칠 영향, 그 기조 발언에 좀 언급은 해주셨는데 일자리 문제부터 지금 교직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네, 저는 뭐 취업 물론 중요한 요인이지만 또 하나는 인구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대학생이 100명이 재학을 하고 있으면 일자리 창출이 가족 구성까지 하면 3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근본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1000개 지역을 보면 상각 한 35개 정도가 있는데 거의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나오지 않으니까 학교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MBC도 방송하셨지만 우리 목포대학 도서관이 전국 대학에서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시설이 1년 반 동안 사장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하나 없어짐으로써 아니면 생존력을 잃으면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경제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 수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지역민들도 그런 문화적 혜택을 못 봅니다. 얼마 그 작년인가 목포시에서 야경인가 그 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 목포진에 가서 그 야경 행사를 한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그 VR 촬영을 해가지고 틀어진 걸 봤습니다. 예. 그건 하나의 지역적인 부분이지만 그래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이 그 실리콘밸리의 후광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데는 대학이 있는 그 도시만이 전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생력이 있고. 그래서 저는 대학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존재해야 되고 또 지역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나가 볼까요? 지역 대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대학 입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지역 대학의 위기, 지금 현행 대학 입시 제도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태문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 대학과 입시. 대학 입시에서 지역 대학이 소외되어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사실이고 모든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수도권의 좋은 대학을 가는 걸로 목표가 되다시피 한 상황은 부정할 수 없겠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정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성적 지상주의라든가 성과주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취업 만능 뭐 이런 부분들에 매몰되다 보니까 무조건 인서울해야 한다. 이래야 성공한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에서도 서울에 몇 명 들어갔는지 그 숫자를 공개하고 뭐 요즘에 지양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초중등 교육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고 서울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바람은 대학들이 지금까지는 대학에 맞추어서 초중등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됐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대학의 교육의 본질에 맞추어서 아이들을 키우면 대학이 적절한 아이들을 골라서 데려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주도권이 좀 초중등 교육에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지역에 있는 특화된 대학 또는 특화된 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선택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때 다른 분은 또 누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 이혁 대원 한번. 예, 저는 이제 그 입시 제도적인 차원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이제 과거에 대학 입시는 이제 학력고사 시절에는 이제 정기, 후기 전문대로 나누어서 대학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대학을 선택할 때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시 제도가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수시 이제 6회, 정시 3회 지원할 수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서울 선호 사상이 높다 보니까 서울 중심의 대학을 쭉 쓰고 마지막에 이제 지역 대학을 선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아마 이 입시 제도도 지역 대학에는 약간 불리할 것이다. 물론 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 선호할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네. 두 번째가 정원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정원 내 전형이 있고 정원 외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년간 전국적으로 입학 정원의 8.1%가 감소했는데 서울 소재 대학들은 겨우 1.45% 정도 감소했고요. 뭐 경상북도 16%, 전남이 14.9%, 예. 전북이 13.9% 정원을 줄였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 내 전형 말고 입학 정원의 11%를 뽑을 수 있는 정원 외 전형을 대폭 확대해서 입학 네. 정원을 쓸어 담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 대학의 어떤 위기를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입시 제도 개편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정원 외로 뽑았던 특별 전형, 그렇다고 해서 특별 전형을 줄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소외계층들을 위한 전형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담보해 줘야 되는데 정원 외로 뽑았던 특별 전형을 이제는 정원 내로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은 넘겨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역 대학의 나머지 부분들 학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 대학이나 서울권 대학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예. 지역이 망하면 결국 서울도 망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서울과 지역이 함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들이 좀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 외 전형 부분부터 좀 줄이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원 외를 정원 내로 그 정원 인원을 내로 줄이면 안 뽑더라. 되고요. 특별 예. 전형 인원을 줄이면 안 되고 그 인원을 정원 내의 전형으로 뽑으면 기존의 정원 내 전형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전체적인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총장님 어떻습니까? 지역 대학이 입시에서 대입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대접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초중고 특히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특히 고등학교는 마치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면은 아이들이 실패한 듯한 인상, 서울로 가는 게 좋은 고등학교가 되는 지름길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네. 최근 10년간 네. 지방대학의 그 학생들이 한 5 내지 7%가 감축이 됐습니다.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네. 수도권 대학은 12에서 15%가 증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갭차가 더 벌어진 것이죠. 근본 2021년도 미충원 대학이 실태를 보니까 미충원 대학에 새로 충원하는 그 숫자가 90%가 전부 비수도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지방대학 아닌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대학은 포화 상태입니다. 아까 정원에 입학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원에 입학이 12,000명입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지역민이라든가 지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새는 개인 능력주의 아닙니까? 자, 금년에 110명 지역 국가 인증, 공공 인증가 선발했습니다. 목포에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능력은 도의시 한 채 무조건 서울 하는데 거기 가서 뒤처지는 것보다 지방대학에서 자, 한전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이제 손들이 25% 하는데 물론 지키지 않은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예. 학생들에게 취업 잘 시키는 관점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 대학 자체 내에서도 또 뼈저린 어떤 그 한골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10년 동안 그 지방대하고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증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방대는 5에서 7%가 정원이 감축됐고 수도권은 12에서 15%가 증가됐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하여튼 정책이라는 게 네. 하여튼 애매모호성이 많습니다. 자, 어느 대학이 분교를 설치한다 그러면 분교 개념은 우리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인데 반대로 지방에 있으면서 수도권으로라든가 중부권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지방에 있는 데는 원래 비율이 있습니다. 6대 4로 간다든가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원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예.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유인책을 보내더라도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하여튼 지역대학 살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의지를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아까 우리 장학금 교육관 교육청 과장님도 계시지만 또 그
그분들도 좀 생각을 달리 하시고 예. 또 도의에서도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국립대학이 1조 2천억 가지고 등록금 수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0%가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70% 주면 9,600억 들어가요. 그럼 3,280억을 운영비로 쓰는데 이것도 무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국립대학에서 보면 혁신사업이라든가 육성사업에 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차라리 무료화시키자. 그래서 국립대학도 돈 무상 교육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 3,280억이니까 40개로 나누면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또 대학을 가고 싶어도 또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서 못 간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좀 그런 기회를 주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대책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총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지역 자체에서 지역 대학을 바라보는 정서가 좀 이렇게 수도권 대학보다 아랫등급. 그다음에 저기 가면은 왠지 그 대학을 잘 못 갔다는 인상을 이렇게 주도록 지역 내부에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하나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우리 이혁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 공감하고 우리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공식화되지 않았지만은 입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 리스트가 딱 나옵니다. 예. 서울, 수도, 경기권, 충청권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 지방 사립대 아예 학교 차원에서 서열을 정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우리 아이들은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그걸 보고 아 나도 맨 위에 서울로 가야 되겠다. 안 되면 수도권, 경기도로 가야 되겠다. 이런 네. 마음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고요. 예.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인서울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고 집에서 가까운 대학에 가면 실패한 인생이다. 그리고 집에 가까운 우리 지역 대학에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게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과 과정 속에서 좀 녹여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추진했던 게 우리 동부권은 순천대학교가 있고 서부권은 목포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대와 목포대가 중심이 된 동부 서부의 대학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고 네.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고등학생들이 지역 대학의 장점을 알게 되고 어떤 학과를 나오면 어떤 내 취직하기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대학과 지역 중고교가 이제는 서로 소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고등학교 계신 선생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최근에는 제가 전남 도립대를 또 갔어요. 네. 전남 도립대 같은 경우도 거의 전남 도민 자녀들은 무료입니다. 굉장히 좋은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진학을 못하기 때문에 도립대가 이제 중북부 쪽 중고교와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했고 또 예산도 저희 전남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전남도 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과장님, 저기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이제 그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면은 학교 외벽에 걸려요.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렇게. 근데 지역 대학 갔다고 하면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수도권으로 가는 걸 좋은 고등학교의 상징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 학교 교육 내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현수막 걸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향토록 합니다. 이것이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걸지 못하도록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동문회 이름으로 건다든가 뭐 예. 이렇게 해서 학교 이름이 아닌 학부모 이름으로 이렇게 거는 것들까지 이렇게 제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많이 확산이 되는데 저도 그 이혁재 의원님처럼 고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네. 강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대학들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사실 초중고하고 대학은 완전 남의 살림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학의 우수한 전문성, 인프라라든가 연구 역량 등을 초중고에 어떻게 이렇게 교류하고 환원시킬 것인가라는 연구들을 하면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이 자라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친근감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의 기업과 대학이 계약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설을 해서
취업까지도 연결시킨다고 한다면은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학부모나 우리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이 학부모들의 뼈까지 깊숙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결과적으로 대학이 이렇게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아까 고교 연계 프로그램들 등을 통해서 이 지역대학, 가까운 곳에 시내버스 타고 대학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면은 그 부분이 서서히 인식 개선과 함께 실상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저 박 총장님 고교 대학 연계, 직장과 대학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지금도 현행 좀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어떻습니까? 저기 우리 학교에 지적학과가 있습니다. 지적학과 들어오려면은 하여튼 내신으로 말하면 상당히 그 고득점자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그 학과가 그렇게 유명한지 그렇게 취업이 잘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고3이라든가 담임 선생님들 아시겠죠. 네. 작년에만 해도 국토정보공사라든가 지적공무원 한전해서 75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간호학과 100% 취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공무원에서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걸 놔두고 가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대학의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좀 잘못 가르친다든가 지도를 잘못한 방향도 있지만 좋은 점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인재 육성을 한다고 장학금을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유명한 대학을 간 아이들, 학생들한테 너 잘했으니까 장학금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좀 조사를 하신 게 있나요? 혹시 예, 지금 우리? 정확히는 이제 조사 안 했지만 정말로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의 지적이 많이 나왔었고 그러면 안 된다.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 간 친구들 가정을 보면 다 부유합니다. 예. 아직 부의 양극화가 결국은 학력의 양극화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상은 그런 학생들보다는 좀 어려운 형편 속에서 간 학생들 위주로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여론이 막 일어났고 저는 그렇게 개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군단이나 지금 보면요. 그 지역 고등학교 출신 중에 서울대 가면은 뭐 몇백만 원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거 조사한 자료는 있나요? 혹시?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서울에 그러니까 지역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지역의 세금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이런 네, 그렇죠.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그 학생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어디 출마할 때 돌아옵니다. 밖에서 사시다가 그렇죠. 출마할 때 주로 돌아오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 장학금 제도도 그 지역에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을 결국에는 지역을 지킨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그것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역대학과 대학 입시 문제는 이 정도 한번 다뤄보고요. 마지막 주제로 지역대학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총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위기 극복 방안에서 주 책임자는 대학이 되겠죠. 우리 대학도 나름대로 어떤 뼈저린 반성이라든가 또 어떤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넘어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포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정부한테 한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초중고등학교에 교부되는 지방 교부금이 OECD 기준 128%입니다. 그럼 대학에는 몇 프로냐? 65%예요. 고등학생들 우리 학교 학과 탐방 온다면 대수인데 학과를 보여주지 마라고 그래요. 강의 시절 때 굉장히 열악합니다. 난 그것도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초중고등학교에 배부되는 잉여금은 재정교부 잉여금이 남은 것을 대학에게 좀 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또 하나는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의 입학을 12,000명을 가감히 줄여야 됩니다. 또 하나, 대학을 정원을 15% 일률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야 됩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원의 입학이 12,000명,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15% 하면은 8만 명이다. 12,000명이 아니라 9만 명 정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달 사태는 처리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이름 금액이 그렇습니다만은 대형 대학, 다시 보면 3,000명 이상의 대학이 수도권에 15개, 지방에 19개가 있습니다. 심지어 5,000명 이상의 대학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500명 미만인 대학이 50개가 있습니다. 저는 수에 있어도 평균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정원의 입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대학 정원,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정원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 무상교육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 3,820억 정도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대학에다 쏟는 예산 중에서도 3,280억이면 그게 큰 예산이 아닌데 그 부분도 한번 정부에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5가지 정도 박 총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방교육 교부금의 잉여금을 대학에 한시적으로 좀 지원을 하자. 수도권 정원의 입학도 줄이고 대학 정원도 일률적으로 축소를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대학교 무상교육을 한번 실시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김태훈 과장님, 이 지방교육 교부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총장님이 좀 위험한 발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2021년 국가 예산에서 유일하게 감축된 것이 교육 예산입니다. 다른 건 다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초중등 영역에서는 이 교육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그 요구들을 꾸준히 해왔고, 네. 이제 매년 그 내국세가 많이 거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면서 네. 이제 그 돈이 매년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좀 잉여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고등교육 쪽에서 우리 쪽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들을 간혹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 쪽에서는 정말 언감생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초중고에서 남은 잉여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신규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기획재정부 등에서 계속해서 이 교육 예산을 학생 수가 주는데 웬 교육 예산도 같이 줄여야지라고 하는 논리로 경제 논리로 막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저희들 초중등 영역에서는 아주 곤란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초중등 교부금을 대학 쪽, 고등교육 쪽으로 넘기는 문제를 고민할 게 아니고 대학과 초중고가 함께해서 교육 예산에 파이를 키우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아, 이 예산을 파이를 저리 옮기는, 키우는 것? 전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저도 몇 가지 그 대안으로서 지금 요즘에 정부도 이 심각성을 알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같이 모여서 혁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행히 광주 전남이 선택이 됐고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이 사업이 저는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전남의 지방 대학이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에 맞추어서 각 대학들이 뼈를 깎는 어떤 자구 노력 이것이 이 기회에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신산업 분야하고 이모빌리티 사업이 이제 아까 혁신 플랫폼의 사업으로 채택이 됐어요. 광주 전남에 이 관련된 특화된 학과와 또는 대학의 체질 개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신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취업 보장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또 직업 자체가 상당히 그 미래지향적인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총장님께 건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대학과 고등학교가 어떻게 연동할 것이냐, 뭐 고교 학점제에 따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개발도 앞으로는 콘텐츠 제공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업계고의 학생들은 실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목포대의 모든 학생은 졸업하기 전까지 유초, 중, 고에 가서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 또는 뭐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유초, 중고에 가서 반드시 몇 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목포대학, 지방대학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될 뿐만 아니고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그래서 고3 때 딸랑
진학실에 가서 아이들 많이 보내주세요라고 손 내밀 게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관계들을 맺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그것이 목포대에서 처음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같이 하고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제안을 하셨는데 그 교육청에. 육시의 관계에 대해서 결부시킨 것보다 목포대학에 그 사회봉사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명 정도 해서 지역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새는 이제 학생들이 또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그게 사회봉사가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좀 뭔가 좀 리드미컬하게 못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분은 지역에도 많이 봉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하고 교육장, 전라남도 교육감하고 만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할 것인가 논의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혁재 의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국립대 무상교육 부분도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 결국 예. 결국 돈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 네.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대학의 재원에 의존 부분이 보통은 등록금과 교육부의 지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미 우리 전라남도에도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고 거기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협의회 의장이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도지사,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본부장, 경제에너지국장, 자치행정국장, 또 지방대학 총장, 예. 도의회 추천자 이미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실천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앞서 도정 질문에서도 이제는 우리 전라남도가 전라남도에 있는 지역대학을 지원해야 된다 주장을 강력히 했고요. 아마 우리 이제 도에서도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할 겁니다. 광주시가 이미 최근에 대학 발전 협력단을 구성해서 광주시 교육청, 그다음에 17개 광주 지역 총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이제 전라남도도 늦었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네. 과감한 지역대학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오늘 또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요. 우리 세 분 마지막 이야기를 매진만 한번 듣고 끝내는 걸로 하죠. 우리 김태문 과장님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예,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이 있는데 늦었지만 이제 대학과 지역사회, 지자체, 기업체 그리고 학교가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주체들이 지방 대학도 살리고 지역의 초중고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고 결국 그래서 지역 교육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이혁재 의원님. 예, 지방 분권 시대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역 대학의 위기를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그 대학 명 속에서 지역의 이름을 지우려는 그런 노력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들이 이제는 지자체와 지역민과 지역 대학이 함께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민서 총장님 매진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국가가 잘 살게 되려면 그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간극이 계속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대학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구조를 바꾸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또 나름대로 그 대학이 살아야만 그 지역이 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고 또 기업도 기업이 우수한 인력이 양산이 돼야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도 대학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지자체는 또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삼각편대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지역대학의 위기 아마도 상당 부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중심적인 사고 방식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우리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위기라는 인식 아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정도가 심각한 만큼 전라남도, 전남교육청, 지역대학,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모여 대책을 모색해 보기를 촉구해 봅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